갑자기 쇄골이 이쪽이 막 붓더니 기침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내가 폐렴에 걸렸구나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심장과 폐 사이에 8cm, 지름 8cm의 종양이 있고 그 종양이 자꾸 폐를 눌러서 기침이 나오는 거다. 너무 웃기게도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던 저는 진짜로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뷰티 크리에이터 새벽입니다. 유튜브에 뷰티 관련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일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엄청 뭐랄까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꽤 잘 나갔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영상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의 초청으로 해외 스케줄이 엄청 빡빡했어요. 매일매일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친한 지인분의 제안으로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심한 악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악플이 있었어요. 너 같은 B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내가 정말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가? 엄청나게 큰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되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받는 수많은 악플들에 멘탈이 엄청 탈탈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아주 심하게 왔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죽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죽음을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죽음을 계획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시간 뒤에 내가 죽게 된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내일 죽게 되면 오늘 진짜 미친 듯이 신나게 아주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일주일 뒤면? 근데 그게 한 달 뒤면요?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기 시작돼요. 깔 거 그러면 한번 나 죽었다 치고 마음대로 한번 살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난 어차피 없어지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주 뒤에 파리행 티켓을 끊게 됩니다. 제가 에펠탑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주 뒤에 실제로 파리행 티켓을 급하게 끊어서 에펠탑을 보고 브이로그도 찍게 돼요. 진짜 너무 어떡해요, 저. 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강하다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속된 말로 나 진짜 존 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이 단어 아니고서는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아시죠? 나 진짜 존 세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저는 알았나 봐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정말 많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집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엄청 작은 방에 살면서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거든요. 저는 진짜로 나쁜 짓 빼곤 거의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 학원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 다 가는 영어 학원이 통장 잔고에는 딱 핸드폰 비용이 빠져나갈 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알바를 제가 찾아서 급하게 하러 갔는데 그게 택배 분류하는 알바였어요. 너무 안 어울리죠? 택배 분류하는 알바를 갔어요. 진짜 날씨가 추운 날이었는데 저한테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힘쓰는 일이어가지고 여자는 안 된다. 학생 이건 남자 학생만 받고 있었어. 몰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 저 체력 장난 아니에요. 저 체력 진짜 세고 일도 진짜 빨리 배우고요. 저 손도 정말 빨라요. 저 한번 일 시켜보세요. 저 오늘 집에 못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실제로 택배 분류 알바를 3일을 해서 영어 학원비도 벌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했어요. 칭찬도 정말 많이 받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제 택배 분류를 엄청나게 야무지게 잘 해왔었어요. 이렇게 제가 정말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결론은 죽고 싶었던 새벽은 생각보다 강했고요. 스스로 레벨업이 됐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반응이 꽤 좋았어요. 브랜드에 대한 러브콜도 다시 많이 받았고, 그리고 너무 하고 싶었던 큰 팬미팅도 기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쇄골이 이쪽이 막 붓더니 기침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내가 폐렴에 걸렸구나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심장과 폐 사이에 8cm, 지름 8cm의 종양이 있고 그 종양이 자꾸 폐를 눌러서 기침이 나오는 거다. 너무 웃기게도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던 저는 진짜로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액땜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순조로운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딱 그때 암이 걸렸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 되게 세다 그랬죠? 암 들어와. 나 준비돼 있어. 야,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엄청 강했고, 울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아니 암이면은 치료하면 되고, 종양이면 떼면 되는데 뭘 자꾸 울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대체 불가한 문장을 얘기해야 해서 약간 안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병원에 딱 하고 누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암이라니. 제가 쾌활하게 잘 지내다가도 그 문장이 머리를 탁탁 치고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황당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왜 암을 유튜브에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좋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물론 너무 많고요. 그중에는 이런 댓글도 있어요. 너는 진짜 너 같은 관종은 무덤에 들어갈 때도 브이로그 찍어라. 이런 말도 하고요. 너 저 거짓말 아니야?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야, 무슨 암 환자가 무슨 유튜브야? 야, 치료나 해. 무슨 화장이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숨어요? 암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부끄러울 짓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숨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암이나 뭐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나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거든요.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근데 사회는 암 환자 이렇게 낙인을 꽝 하고 찍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원이었으면 저는 회사에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버니까 원래 하던 일이 그거니까 저는 저의 일상을 이어나갔을 뿐이거든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강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암이 되게 저에게 안 좋은 것만 준 건 아니에요. 예쁘죠? 이게 원래 저의 스타일이에요. 딱 뭔지 아시죠? 긴 머리에 샤랄라 누가 봐도 뷰티 유튜버. 물론 지금도 이 스타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암을 시작을 하면서 탈모가 오고 짠 이렇게 삭발을 하게 돼요. 대머리 뷰티 유튜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렇게 대머리 뷰티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저에게 정말 큰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저의 스타일의 스펙트럼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넓혀놨거든요. 뷰티 유튜버 새벽이 이런 스타일의 스크래치를 내고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밭이 나온다고 이렇게 한 줄 더 긋고요. 여기는 이렇게 별도 달았어요. 예쁘죠? 우리 샛별님들 보고 있나?
이렇게 저는 저의 스타일을 엄청나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짠! 가발로 이런저런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병원 생활이라는 게 제가 아무리 밝다고 해도 이렇게 즐겁지만 않거든요. 항암을 받다 보면은 대멀미를 24시간 5일 내내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누워서 이렇게 괴로워만 하고 우울해만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는 배 크루즈 여행이다. 아, 오늘은 파도가 좀 세다. 내일은 순항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병실에 초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여행에 친구들을 초대를 하면서 제가 이런 방명록도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색연필로 그림도 그려주고 편지도 써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저는 병원 생활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제가 병원 생활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 않아요. 되게 재밌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암에 걸리면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아시죠? 저는 제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남아 보려고 저의 강함을 이끌어냈을 뿐인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조차 저는 저에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한때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불렸던 제가 누군가한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진짜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되게 많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도 여보세요? 죄송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세바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진짜 강해요. 앞으로 살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과 고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속에 있는 강함을 꼭 끌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기라는 녀석을 한번 깨보니까요. 거기에 기회라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아직도 신약으로 치료 중이에요. 앞으로도 저에게 큰 위기가 계속해서 올 것 같아요. 자꾸 위기가 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강하다는 걸 이미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수 받으려고 이렇게 멈칫하는 게 아닌데 박수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일단 계속해서 제 일을 이어나갈 거고요.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저를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깨면서 저의 강함을 더 찾아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를 보면서 나는 안 강한데? 나는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포기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도 안 하나요? 저도 매일매일 해요. 제가 오늘은 강함을 강요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뇌성마비 유튜버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 얘기가 몇몇 분들에게라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오늘 울보인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